제가 얼마 전에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은 되게 바쁘고 저는 의식도 있고 또 걸어서 들어온 환자니까 순서가 계속 뒤로 밀리거든요. 보통 한 10시간 정도 대기를 하는데 기다리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아직은 그래도 혼자서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어서 응급실도 혼자 가거든요. 운전을 못 하겠어서 지하철을 타고 꾸역꾸역 병원까지 갔어요. 저희 집은 안산이고 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이라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렇게 아파서 막 배를 부여잡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디냐? 응급실에 왔다. 그랬더니 언제 끝나냐? 그래서 모르겠다. 데리러 와주시겠다고 연락 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엄청 오래 걸리니까 괜찮다고 말했는데 이제 언제 끝나더라도 연락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고 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아파서 응급실까지 왔다는 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니까 다시는 그 사람들이랑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이 고통이 엄습했을 때보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소통하거나 연락하거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느꼈을 때 죽을 수도 있겠다? 아직 제가 덜 아파서 그런 거겠죠? 통증이 덜하니까 그 통증 자체로 인해서 죽음에 대해서 갖는 두려움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더 이상 연락을 못했을 때 나 이러다가 죽으면 너무 아쉽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 또 제가 워낙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이야기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응급실을 다녀온 이후로 소중한 사람들이랑 더 자주 얼굴 보고 식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4월 정도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중간고사쯤부터 가슴에 한가운데 명치 쪽에 만져질 정도로 종양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보고 방사선 치료도 받으면서 되게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이 통증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종양이 작아졌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뭐 별일 없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6월 초부터 컨디션이 떨어지더니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병원을 갈 일정은 좀 남아 있어서 왜 아픈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말고사를 마무리를 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파서 결국 기말고사를 못 봤습니다. 뭐 내야 되는 과제들을 제출을 못하고 학기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학교의 성적이나 과제 제출보다 이 통증 때문에 앉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글쓰기 공부를 하는데 정말 타자를 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파서, 그래서 6월 중순부터 그렇게 통증을 겪다가 진료 날이 다가와서 이제 진료를 받고 CT를 찍고 났더니 복부와 흉부에 암세포가 많이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심장, 폐, 뭐 만져졌었던 이 가슴 중앙의 명치 부분, 뭐 쇄골, 그 다음에 이쪽에 갑상선이 있는 이 목 쪽이 좀 붓길래 저는 갑상선 비대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종양이 자라서 이만큼 부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종양이 커졌다는 건 복용하고 있는 일라이타가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실패하면서 이제 바꾸게 되었어요, 약을. 아피니토라는 약으로 교체를 해서 이제 먹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복부에 자꾸 복수가 차면서 복부팽만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응급실에 가게 된 거였거든요. 배가 정말 터질 것 같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그렇게 돼서 급하게 응급실을 가서 또 예정되어 있는 진료를 조금 더 빨리 땡겨서 다시 한번 진료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치료가 이제 거의 마무리에 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피니토 말고 사실은 렌바티닙이라는 약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비급여예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나는 내가 비급여 약을 먹는 순간이 오면 안 먹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나 반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면 되게 큰 치료비가 들지만 일단 약이 들어야 뭐 큰 치료비가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먹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차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판매를 했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니까 조금 그래도 상황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복부팽만이 왔을 때 되게 힘들고 불안했던 건 뭐냐면 6월달 CT를 찍어봤을 때 제 장에 아주 밀접하게 종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한 5, 6cm 정도로 커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양이 만약에 장을 파고 들어와서 갉아먹으면서 파고 들어오면 장 폐색이나 장 마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장 마비나 장 폐색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복부팽만이 오니까 혹시나 장마비의 증상이 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 응급실을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응급실을 가게 됐고 진료를 조금 당겨보게 됐고 비급여 약제를 처방해서 먹게 됐고 그 약을 먹으면서 복부팽만이 이제 점점 호전되면서 이제는 그래도 조금 몸을 많이 회복한 것 같아요. 어쨌든 6월 중순에 그 기말고사 볼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8월 중순이 될 때까지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 나갔을 때 빼고는 이렇게 양치를 오래 못 해본 적이 없는데 한 열흘 정도 양치도 못하고 뭐 샤워나 머리 감는 거는 고사하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점점 또 뭐 근육이 빠질 것도 없지만 근육도 빠지고 체중도 많이 줄고 해가지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8월 이제 중순이 되니까 그래도 이제 뭐 세수도 하고 집 앞에 편의점 정도 나갈 정도의 컨디션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민이 있는데 이제 8월 말 9월 초부터 새 학기가 또 시작돼요. 1학년 2학기가 시작되는데 저는 정말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지난 학기에도. 그래서 이걸 계속 하고 싶은데 이제 교수님 생각에는 좀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제 교수님은 이제 점점 증상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아피니토라는 약과 렌바티닙이라는 약이 마지막 약입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약이 없어요. 왜냐면 먹을 수 있는 약을 다 먹어봤고 맞을 수 있는 주사제를 다 맞아봤는데 다 실패하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진료 보면서 그런 거 여쭤봤어요. 그럼 교수님 저 이거 아피니토랑 렌바티닙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제가 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니까 교수님께서는 환자분 이제는 무언가를 하시기보다는 주변을 좀 정리하실 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이 정말 이렇게 좋지 않구나. 내가 예상했던 그런 상황을 이제 정말 눈앞에 마주하고 현실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도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침대 밖에 있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침대 안에만 있어야 되다 보니까 되게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든 이렇게 밖에 나오고 학교에 와가지고 뭐 영상도 이렇게 촬영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는 휴학을 할지 학교를 다닐지 정해야 될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수강 신청하는 날이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수강 신청을 했고 몸은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겠지만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교수님이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 약 2개가 다 실패하면 한 6개월 정도 여명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먹는 약이 뭐 오래 먹을 수 있는 약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길면 뭐 한 6개월, 1년? 그러니까 약이 저랑 맞고 들었을 경우에인데
그것도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약이 실패한 순간부터 반년 정도가 남아있는 여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시니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많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사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외부 활동을 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아직 좀 걸을 수 있잖아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걸을 수 있고 뭔가 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보고 구경하고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학교를 다닐 때까지 다녀보고 중간에 너무 힘들면 그때 가서 포기하게 되더라도 우선은 2학기를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몸을 조금 추스른 다음에 이제 지금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소식을 전하고 싶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에게 이제 답글도 남겨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 2달 동안 누워만 있었고 책도 볼 수 없었고 글도 쓸 수 없었고 뭐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몸이 아프고 체력이 안 좋아지니까 생각하는 것도 되게 체력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응답을 못했던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남겨주시는 리플들 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서 이렇게 키보드로 저에게 응원의 마음, 따뜻한 마음 전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되게 갑자기 이거를 찍게 됐거든요. 준비할 시간이나 체력이 없어서 오늘 영상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내용이 매끄럽지 못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또 영상이나 소식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근황은 어쨌든 그랬고요. 제가 이번 주에 CT를 찍고 다음 주에 또 확인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남아있는 시간 더 재밌는 일 많이 만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는데 미역줄기처럼 침대에만 누워있는 게 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학기도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어차피 복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번 2학기에 휴학을 하면 내년 1학기에 복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년 2학기에 복학할 수 있는데 1년 뒤에 복학한다는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보다 당연히 컨디션이 안 좋을 거고 사실은 세상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한번 2학기를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미역줄거리처럼 늘어져 있느니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시간 보내는 게 저에게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결정하게 됐고요. 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만큼 지구별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게 이제는 먼 미래 같다가 현실이 돼서 다가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자주 영상을 엉망이지만 남기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조카들이 자주 놀러와요. 또 누나가 이렇게 좀 자주 조카들이랑 시간 만들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고맙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크는 거 보면서 또 저한테 남은 시간은 천천히 갔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면 조카들이 또 늦게 크니까 또 시간이 순식간에 빨리 가서 얘네들이 많이 큰 모습도 보고 싶다 이런 양가적인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